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 전 세계 언어 천재들이 모인 그 자리가 단 하나의 발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보다 효율적인 문자가 AI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천재학자가 던진 이 선언에 프랑스, 일본, 독일, 인도 대표단이 일제히 술렁였죠. 그럴 리 없어요. 한글이 무너진다고요? 회의장은 곧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AI가 만든 이 신문자의 뼈대, 그 놀라운 구조가 알고 보니 5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원리와 똑같았던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과연 그날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외국인 분석가가 세계를 감동시킨 발표. 그리고 그 끝에 남긴 단 한 문장. 그 전에 잠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글이 AI마저 가르친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조용한 도시 제네바. 이곳은 평소엔 느긋한 시간의 흐름과 정제된 분위기로 유명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회의장 주변엔 각국 방송국의 취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계 언어기술협회 ILTI가 주관하는 국제 언어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저는 이 협회에 소속된 언어 알고리즘 분석가 마르타 요한슨입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AI가 어떻게 언어를 인식하고 문자가 인간의 인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죠.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 모여 다양한 언어와 문자의 미래를 토론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예감이 달랐습니다. 유난히 많은 언론진, 과도한 보안 인력,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묘한 긴장감.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드레스 벨로. 콜롬비아 출신의 젊은 언어학자이자 최근 떠오른 AI 문자 개발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단상 위로 오르자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만든 문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개한 문자의 이름은 넥시스.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AI가 스스로 설계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충격적인 주장을 이어갔죠. 넥시스는 3세 아동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단 4일이면 완전한 문해가 가능합니다. 문맹률 0%, 문자 학습 곡선이 가장 완만하며 기존 어떤 문자보다 효율적입니다. 한글은 위대한 문자였지만 이제 시대는 새로운 문자를 요구합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강타했습니다. 한글보다 효율적이라는 문자. 문맹률 0%. 발표가 이어질수록 참가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넥시스의 학습 효율, 디지털 환경에서의 오류율, 문자 해석 속도 등을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차트에서는 기존의 문자가 그래프 중간에 위치한 반면 넥시스는 가장 위쪽, 그리고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의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글보다도 더 나은 문자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AI가 만든 문자라면 인간이 만든 문자보다 더 완전한가?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해 음절을 형성하는 구조. 그래, 이건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었죠. 그 순간 한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글. 그렇습니다. 그가 새로운 문자라고 소개한 넥시스의 구조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창제한 바로 그 문자 한글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자모 결합의 방식, 음소 중심의 설계 철학, 시각적 직관성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한글을 토대로 AI가 다시 만들어낸 듯 보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문자가 혁신이라면 그 출발점은 분명히 한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이듯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그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넥시스라는 문자의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신선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뿌리는 익숙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 방식, 음운 단위의 논리적 설계, 그리고 AI가 스스로 최적의 구조라고 판단한 조합 원리까지 이건 전형적인 음소 문자였고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와 흡사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있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문자라는 신선한 간판, 문맹률 0%라는 자극적인 수치에 시선이 사로잡힌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문자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의 철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르게 제 노트북을 열어 기존에 제가 정리해 두었던 한글의 구조 자료를 꺼내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단순히 문자의 기능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고안된 평등한 문자.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며 그 창제 이유를 직접 밝혔고 이는 교육평등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고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철학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단순한 침묵 이상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언권이 주어지는 다음 세션에서 반드시 이 구조적 유사성과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겠다고.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에 담긴 인간 중심적 철학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건 단지 학문적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언어구조 연구에 바쳐온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점심시간을 맞아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장 안의 무거운 긴장은 일시적으로 풀렸지만 참가자들의 대화 속에서는 여전히 넥시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각국의 학자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용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발표된 수치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기 위해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호수와 구름 낀 하늘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현실이 한순간에 뒤바뀐 듯한 감각. 그들의 말 속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한글을 향한 불신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을 눌렀습니다. 이윤호 박사. 그는 언어공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으며 특히 한글의 음소 문자 구조와 디지털 적용성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곧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윤호 박사님,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컨퍼런스장에 계신가요? 마르타. 방금 막 로비 내려왔는데 왜요? 목소리가 많이 급하네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근처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아까 안드레스 벨로가 공개한 넥시스의 구조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윤호 박사에게 한글 자모 결합 구조와의 비교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구조가 똑같진 않아도 핵심 원리는 거의 같네요. 자음과 모음을 따로 표기한 뒤 일정 규칙에 따라 결합하고 음절 단위로 시각화하는 방식. 이건 누가 봐도 한글 기반이에요. AI가 분석해낸 결과라지만 분명 한글의 원리를 학습한 겁니다. 그의 말에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감각에 불과했던 그 익숙함이 이제는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AI가 만든 새로운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글은 구시대 문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윤호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네요. 넥시스가 한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자고요. 곧바로 우리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넥시스의 문자 체계와 한글의 유사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표로 비교했고, 음소 단위의 인식 경로, 자모 결합 규칙, 오류 복원 알고리즘 등을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컨퍼런스 사회자인진 로웰 자문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긴박하게 요청했습니다. 반박 발표 시간을 주십시오. 단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발표된 넥시스에 대한 관점에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설명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의외로 빠르게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발표 시간은 10분을 넘길 수 없어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의 유명 언어학자 마리 앙투아네트 슈미트 교수가 발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나오지도 않고 관중석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한글과 넥시스를 비교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한글은 매우 지역적이며 역사적 조건에 의해 탄생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 문자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단지 유사한 구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나요? 회의장 안은 다시금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제 쪽을 바라보며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이 발표가 성공할 수 있을지의 분기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단지 문자 구조의 유사성을 밝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AI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주장된 이 문자조차도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문자 원리를 학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자 한글이 담고 있는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철학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언어 설계의 정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션이 시작되면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발표는 마르타 요한슨 박사입니다. 주제는 AI가 설계한 문자, 그 기원은 인간의 위대한 발명 한글이네요. 사회자의 멘트에 회의장은 살짝 술렁였습니다. 한글? 방금 전까지 AI가 창조했다는 문자 넥시스에 감탄하던 사람들에게 15세기 문자를 주제로 한 발표는 낡고 고루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두 다리는 단단히 바닥을 디뎠고 손끝은 흔들림 없이 발표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글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 철학이 어떻게 AI를 뛰어넘는가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발표 제목이 떴습니다. AI가 설계한 문자, 그 기원은 인간의 위대한 발명 한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뱉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문자를 설계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AI는 과연 정말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을까요? 스크린에는 넥시스의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따로 준비한 한글 자모 구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이것은 넥시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고 이를 결합하여 음절을 완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입니다. 스크린 위의 이미지가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넥시스의 구조와 한글의 자모 배열, 조합 방식, 시각적 레이아웃이 거의 완벽하게 포개졌습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고 몇몇 학자들은 노트를 들여다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넥시스를 보고 놀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인간이 만들어낸 문자 구조의 복제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장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헐버트. 미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인 그는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며 음성학적으로 완벽하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소리의 원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반영한다.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조선 왕실의 한 기록을 띄웠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이 문장은 단순한 언어 창제를 넘어 모두를 위한 문자, 곧 문해력의 평등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시스 역시 문맹률 0%라는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고 감동한 이 문자, 넥시스의 철학은 실은 이미 한글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회의장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맨 앞줄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고 뒤따라 몇몇 관객들도 손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자모들이 원형으로 퍼지며 중앙에 사람을 뜻하는 문자가 자리한 영상.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문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을 위한 문자를 창조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이 아닌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 로웰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자를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문자에서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 전체에 박수가 터졌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발표가 한글을 옹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남긴 언어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걸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 발표 이후 몇 초간은 정적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춘 순간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저는 그 속에서 관중들의 눈빛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단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새기고 성찰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한 학자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슨 박사님, 그렇다면 이 넥시스 문자는 결국 창조가 아닌 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 구조를 계산했고 그 결과가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자와 겹쳤다는 것입니다. 즉, 넥시스는 기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간 창조물에 대한 기술적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진 로웰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학술적 동의의 미소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이해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윤호 박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말 그대로 역사의 한 장면이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분석가로서 그동안 저는 수치와 구조에만 집중해왔지만 오늘만큼은 한 글자의 뒤에 담긴 인간의 따뜻한 철학을 세상에 전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외국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런 철학을 담은 문자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AI보다 먼저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감탄스럽습니다. 그 말들은 통계나 데이터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단지 문자 구조의 우수성을 넘어서 한글에 담긴 인간 중심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였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증명한 한글의 위대함, 미래 문자라더니 조선의 설계 원리였다는 헤드라인이 각국 포털에 오르내렸고 메일함에는 협업 제안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저 발표와 자료 속에서만 접했던 한글이라는 문자, 그것을 만들어낸 나라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철학이 탄생한 곳,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짜 의미를 느껴보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이는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이었습니다.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눈에 부담이 없고 시각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문자란 이런 것일까? 서울 시내는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 건널목의 안내방송까지도 한글로 흘러나왔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문자들이 모두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로 간판 하나, 지하철 노선도 하나에도 질서와 의미가 깃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한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시 곳곳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저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제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게 요동쳤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동상 앞에 서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물은 문자는 힘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의 모두를 위한 문자를 만든다는 것. 그 결단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동상 아래 조형물에서 빛을 반사한 자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음도 모양도 단순하지만 그 글자가 담은 철학은 전율이 느껴질 만큼 심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네 서점에 들러 한글 교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기역, 니은, 디귿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기역, 니은. 아이처럼 따라 읽다 보니 스스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단지 문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온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자리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현아, 하늘 써봐. 히읗, 아, 니은, 리을.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자는 분명 빠르고 정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종이에 글자를 쓰며 느끼는 성취감, 엄마가 아이를 칭찬하는 그 눈빛, 이 모든 것을 품는 문자가 진짜 문자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한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겠죠. AI는 인간의 언어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 안에 담긴 마음과 철학까지는 모방하지 못합니다. 넥시스는 훌륭한 시도였지만 결국 그것이 담고자 한 건 바로 이 사람의 문자였던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과학과 사랑, 설계와 철학을 동시에 담아낸 문자입니다. 유네스코가 매년 문해의 날을 제정하고 그 상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창조한 문자는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는 또 한 명의 외국인입니다. 이상 세계 언어 AI 분석가 마르타 요한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잊혀졌던 문자.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한글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에서 가장 앞선 구조를 찾아낸 AI, 가장 과학적인 언어 속에 숨겨져 있던 인간 중심의 철학. 세종대왕은 증명했습니다. 기술보다 앞선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마르타 요한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한글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언어와 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한글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